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역대급 폭염 속에 과일과 채소를 피해가 속출하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군산 미장교 공사가 지연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부실 시공과 감독 소홀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물 장례식장과 봉안당 등을 갖춘 공공동물 장묘 시설이 전국 최초로 임실에 들어섭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22일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35도 안팎을 기록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이입니다. 냉해로 고생했던 과수농가들이 이번에는 폭염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과 농가에 퍼지고 있는 햇볕 대임 현상이 봉지를 씌우는 배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장수와 무주, 진안 등 전북 지역 사과 농가의 햇볕 대임 현상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렬한 햇볕에 장시간 노출된 과실은 색깔이 변한 뒤 서서히 속이 썩어가면서 급기야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햇볕에 노출돼가지고 올해는 이제 더 심하죠. 피해는 직사광선에 그대로 노출된 사과뿐만이 아닙니다. 봉지를 씌운 채 재배하는 배에도 햇볕 대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생종 배를 재배하는 고창의 한 농장. 시기상 초록빛이 감돌아야 할 배 표면이 새까맣게 변해 있습니다. 봉지를 한 번 더 씌우는 이중 포장 작업까지 하고 있지만 피해를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상충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 한 40%까지 이미 대임 현상이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수확이 좀 굉장히 힘들죠. 여기에 열대야 등 고온 현상이 24시간 이어지면서 성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시다시피 햇볕 대임 피해를 입어서 까맣게 타들어간 배들도 있지만 이렇게 고온 현상 때문에 생육이 멈춰 작아져 버린 배들도 상품성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 추세라면 다음 달 중순 출하 시기를 맞출 수 있을지조차 걱정입니다. 배의 햇볕 대임 피해는 조생종인 황금은 물론이고 제수용품으로 쓰일 신고배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냉해에 이어 한여름 폭염 피해까지 이어지면서 과수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폭염 피해는 과수농가만이 아닙니다. 밭작물이 타들어가면서 출하를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며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추가 죄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밭의 흙도 바짝 말라 푸석거립니다. 벌써 서너 번 수확할 때가 지났지만 폭염 때문에 미루다 이제는 거의 포기 수준입니다. 수확 현재로는 뭐 3분의 1도 못하죠. 이 정도 되면. 지금 앞으로 일주일 정도 이대로 가면 포기해야죠. 옆에 무밭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지금이 한창 출하기인데 무는 자라다 만 채 말라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폭염에 속이 탈대로 타버린 농부는 결국 밭을 갈아엎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수지가 바로 옆에 있고 해서 그 양석으로 계속 이렇게 물을 퍼올려도 너무 가무니까 그냥 하루면 또 바싹 말라고 그러거든요. 이처럼 출하기에 다다른 밭작물의 피해가 점차 확대되면서 장바구니의 물가도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는 100g에 2,180원으로 평년보다 20% 올랐고 고추 역시 100g당 1,320원으로 20% 상승했습니다. 또 열무는 일주일 사이 8% 올랐고 수박은 수요까지 늘면서 18%나 치솟았습니다. 특히 7월부터 햇볕 대임 피해가 접수되기 시작한 사과와 배 등 과수농가는 다음 달 피해가 본격화될 경우 자칫 추석 물가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각 산지에 역시 극심한 상육 부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최적의 재배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다라면은 농민들의 속을 새까맣게 태운 올여름 폭염은 장바구니마저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주 MBC의 찜통 터미널 보도 이후 시외버스 터미널의 시설 개선이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수와 완주 고산 버스 터미널에는 최근 자치단체 지원으로 일단 선풍기가 추가 설치됐으며 군산 버스 터미널은 조만간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실구는 추가 경정 예산에 터미널 냉난방 시설 설치 비용을 반영하기로 하는 등 버스터미널 시설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군산 미장교 재가설이 반년 넘게 지연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엉터리 공사 때문에 빚어진 일인데 군산시의 뒷북 대응도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군산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공단대로의 미장교 재가설 공사가 석 달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교량의 안전성, 내구 수명과 직결되는 기초 파일은 하천 바닥 밑을 뚫고 심게 되는데 시공사가 설계 도면과 다르게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파일의 14%인 36개를 빼내지 않고 그 옆에 강관 재질의 새 기초 파일을 타설해 버린 것입니다. 지금 두부 절단해서 기초, 철근 조립해가지고 기초 타설부터 해서 그 공사를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공상 안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군산시는 뒤늦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성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또한 인근 고수 부지의 공업용수와 상수도 공급을 위한 대형 관로 매설 공사로 교량 재가설은 더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에는 임시 교량으로 우회하는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려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면서 운전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년 된 것 같은데 이게 예전에 비해 너무 교통이 너무 복잡하고 좀. 당초 폭 18m에서 36m 6차선으로 확장하는 미장교는 원활한 차량 소통과 재해 예방을 위해 재가설이 추진됐다가 공기보다 6개월 이상 늦어질 전망입니다. 보강을 하면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서 그 방법으로 저희가 시공해서 조기에 준공하도록. 설계와 다른 시공으로 부실 의혹 논란을 불러온 미장교 재가설 공사가 자치단체의 공신력과 시공사의 도덕성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예향이자 문화의 도시를 자부하는 전북에 정작 연구 기반 시설이 취약합니다. 심지어는 문화유적이나 유물이 출토돼도 발굴 조사는 다른 지역에 맡기는 실정입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전북의 가야 유물 특별전이 열리는 국립전주박물관. 도내 가야 유적지에서 나온 토기며 철기류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도내 동부권을 중심으로 조성된 가야 유적지는 전문 발굴 조사를 거쳐 사적지로 보존해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문화유적을 거쳐서 이제 국가로 기속이 되는 단계가 있고요. 모든 유물들이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보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36년 전 남원에서 처음 발굴되기 시작한 도내 가야 고분만 400여 기에 봉수 80여 곳, 제철 유적 180군데에 이릅니다. 사적지 지정 등의 절차로 국가 차원의 발굴 조사가 필요한데 정작 실무는 경남 창원에 있는 가야 문화재 연구소가 맡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으로 내년에 확보한 10억 원도 여기를 통해 지원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영남 지역 가야 유적 26곳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반면 전북은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 한 곳에 불과합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없어 벌어진 일로 도단위 자치단체 가운데는 강원도와 함께 전라북도가 유의합니다. 출토된 유물도 2200점이 넘지만 도내 대학 박물관 등에서 분산 보관할 정도로 기반 시설이 취약합니다. 우리 전북의 어느 곳이든 설치가 되어서 전북의 문화유산들이 빨리 발굴되고 또 조사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빨리 섭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향이며 문화의 도시라고 자부하는 전라북도지만 정작 문화재 연구와 발굴 조사, 보관 같은 기반 시설을 보면 납부끄러운 수준입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도의회는 임시회에서 정치권과 보수 언론에서 제기된 기금본부 전주 이전 리스크는 도민을 우롱하고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전주로 옮겨온 뒤 기금 운용 수익률이 최근 5년 새 최고인데다 운용 인력 퇴직률도 업계 평균 이하라며 불필요한 논란에 경고했습니다. 봉침 여목사 사건을 재구성한 소설가 공지영의 신작 해리가 출간됐습니다. 공작가의 신작 해리는 천주교 신부 백진우와 장애인 봉사단체 대표 이혜리, 두 주인공의 이중적인 행태를 고발한 장편 소설입니다. 소설 해리의 실제 인물인 여목사 44살 이모 씨는 불법 봉침 시술과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으로 지난 20일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달 초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시군마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던 간부회의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지자체도 생겨 투명한 행정 서비스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유론 기자의 보도입니다.
월요일 오전 9시 국과장이 모인 가운데 군수주재 간부회의가 시작되자 군청 전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에 회의 장면이 중계됩니다. 직원들이 수시로 회의 상황을 지켜보며 업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새로 추진하는 정책도 파악합니다. 회의 후에 기존에 반복적으로 진행되던 그 전달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서 업무 효율성도 크게 높아진 것 같습니다. 월요일마다 소모적인 회의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 말단 직원까지 군정 전반을 속속들이 알게 돼 의욕도 높아졌습니다. 도내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인데 효율성뿐 아니라 책임성, 투명성도 기대됩니다. 비밀이 없는 열린 행정으로 군민 모두의 공감을 얻으면 군정의 추진력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린 행정을 하기 때문에 떳떳이 공개돼야 되고 이 공개되는 과정 속에서 결정돼야 합리적이고 좋은 결정이 된다. 민선 6기에는 여러 지자체가 문턱이 높다던 시장실과 군수실을 과감히 민원인에게 열린 시장 군수실로 개방해 많은 호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단체장과 간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역민에게 공개하는 투명 행정의 시대가 열릴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국가사무가 대거 지방으로 이양돼 지방분권이 본격 추진됩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어제 19개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이양 일괄법은 과거 지방이양이 의결됐지만 장기간 이양되지 않은 국가사무를 단일법에 담아 한꺼번에 지방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월에 순직한 익산 소방서 고 강현희 소방경이 취객에 맞아 숨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국가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수는 강 소방관 부검 결과 사인이 뇌동맥류 파열 이후 발생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드러났다며 취객의 폭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취객의 폭행과 욕설이 강 소방경이 평소 앓던 뇌동맥류 질환을 악화시켰을 수도 있다며 의사협회에 자문을 구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의 마지막 안식처인 공공동물 장묘시설이 전국 최초로 임실군에 들어서게 됩니다. 지역 소식 이경희 기자입니다. 임실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공공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선정돼 내년 말까지 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수명 금암리의 동물 장묘시설을 조성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후 처리를 친환경적으로 진행하는 시설로 수목장지와 장례식장, 야외 봉안당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오수에는 수견 육종 연구소와 반려동물 놀이터 등이 조성돼 있어 반려동물 산업의 거점 지역으로 기대됩니다. 오수 의경 관광지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확대 재조성하고 공공동물 장묘시설을 유치하여 오수를 전국을 대표하는 반려동물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제 6교 재가설 공사로 내일부터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농기계와 농사용 차량은 2km 떨어진 재월마을의 통로박스를, 일반 차량은 지방도 714호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김제 6교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 2021년 4월까지 다시 지어지게 됩니다. 피서객과 시민들에게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무료로 선보이는 남원시의 한여름밤의 소리여행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소리여행은 다음 달 15일까지 매일 저녁 8시 사랑의 광장에서 펼쳐지며 오늘은 변학도의 남원 부임행차를 각색한 표정 공연물인 신관사또 부임행차 등이 펼쳐집니다. 9월에 개최되는 제12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프로그램을 접수받습니다. 축제 인기 프로그램인 곤포 나르는 대회와 장수의 주요 명소를 투어할 수 있는 장수 한바퀴, 자연 속에서 1박하는 적과의 동침 등을 8월 말까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학교 주변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하는 대기 물질이 청소년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에서 도내 학교 26곳이 아스콘 공장으로부터 1km 안에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아스콘 공장에서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과 블랙카본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며 정부의 실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남인순 의원은 어제 전북을 찾아 최근 국민연금공단 전주 이전 논란과 관련해 지난 국회에서 이미 정리된 사안이라며 금융 중심 도시 전북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 의원은 이와 함께 당의 공정한 공천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민생 문제 해결에도 전력하겠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도당위원장 선거가 다음 달 4일 맞대결 구도로 실시됩니다. 김윤덕 현 도당위원장은 어제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발전 대안을 제시하고 당원이 진짜 주인인 도당을 만들겠다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다음 달 4일 열리는 도당위원장 선거는 현역의 안호영 의원과 원외 김윤덕 의원 간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음식과 숙박업소의 재난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이 강화됩니다. 올 들어 화재와 붕괴에 대비한 재난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화하면서 도내 음식 숙박업소 가입률은 70.6%로 전국 평균인 66.4%를 웃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법식 유예로 가입률이 정체돼 의무 가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도는 가입 확대에 더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군산항으로 반입되는 식물류에 대해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다음 달 12일까지 군산항에서 해외 병해충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생과일과 열매 채소 반입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검역 기간에 금지품을 불법 반입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이 오는 3일부터 4일간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에서는 오늘부터 우리나라 맥주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됩니다. 제22회 전국 청소년 연극제가 다음 달 5일까지 우진문화공간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무료로 공연됩니다. 우진 청년작가회가 모레부터 우진문화공간에서 정기전을 갖습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경암동 철길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사진전을 선보입니다. 군산시는 오늘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수험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2019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를 갖습니다. 배우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내일까지 우진문화공간에서 마련됩니다. 전주시는 내일부터 19일까지 동물원 내 전주 전방 정문 앞에서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합니다. 전주 어린이박물관은 퀴즈도 풀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속담 놀이터를 다음 달 23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진행합니다. 전라북도는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한 자랑스런 전국인 대상 수상 후보자를 접수받습니다. (7월 31일) 화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22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좋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완주 37도, 전주와 남원이 36도 등 도내 대부분 지역이 35도 안팎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